이명우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의 박진호입니다. 예, 박진호 편집장이 드디어 텐션을 좀 높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럼 원래 얘기하고 올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냥 뭐 딱 하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우리 모든 걸 다 이렇게 오픈하지 않습니까? 아침이라 너무 쳐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실력으로 승부하고 시간 없다면서 진행하세요. 투명성으로 준비하고 20초 지났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마음대로 그렇습니다. 하십시오. 예. 7월 첫째 주 WKBL 루버의 팩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조회수가 뭐 나름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예, 한 3,000원 정도 나왔잖아 지금. 전 전화 온거 방송을 안 봐요. 왜요? 근데 얼굴 보면 보기 싫겠지. 뭐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나르시시즘에 빠져 사는 항상 그 한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높은 곳만 지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야, 생각이 많이 달라요, 우리는.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이리농구의 댓글 우선 정책위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그 박지현 선수와 김현희 선수의 논란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중에 네네. 하준님이 춤춘 건 우승 공략으로 올라온 거 이해한 것 같은데 거기서 빼기 뭐 했을 것 같아요. 사과문도 올리고 그런 거 봐서 마음고생 심했을 것 같고 DM으로 엄청 욕먹었을 거고 물론 가했다고 볼 수 있지만 깨달은 거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최고의 선수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네네. 그 다음에 그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대의 의견. 그게 케이터 제임스 님이 춤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미안함, 표현, 사과 부분 필요하지만 해당 방송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네네. 그거 안 하는 게 더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니냐. 미안함을 표시하는 건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요약 간단하게 그 사건 뭐 지난주에 여기 하나 뜰 거예요. 얘기를 했었는데 요약 간단하게 하고 조혁에 대해서 좀 해보죠. 그러니까 뭐 3대3 트리플 잼 경기 중에 이제 볼 경합 과정에서 이 공을 던지다가 그 좀 뒤쪽에 있었던 볼 위치에서 좀 뒤쪽에 있었던 박지현 선수가 김현희 선수하고 부딪혔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김현희 선수가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하면서 네. 사실상 시즌 아웃을 당했죠. 네. 근데 그때 이제 팬들이 볼 때는 뒤쪽에 있던 박지현이 무리하게 볼을 향해 뛰어들면서 선수를 부상시켰다. 좀 위험한 플레이였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고의적인 플레이였다라면서 좀 비판이 수준을 좀 넘어서 비난에 가까운 의견이 좀 나오면서 좀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DM에서 엄청 욕을 먹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에도 이제 경기가 이제 대회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우승팀 선수들이 했던 그 라이브 채팅에서 박지현 선수가 이제 춤을 추면서 이제 의견들은 아니 선수가 자기 때문에 부딪혀서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저렇게 크게 다쳤는데 저렇게 신나게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경솔하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첫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거는 사실 불의 사고다. 네, 고의성에 관해서는 뭐 논의할 가치도 없다. 그리고 그 박진호 편집장이 거기서 논리적으로 해당 구단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 코칭 스태프 감독 다 빼고 다른 4개 구단 4개 구단에 또 전화를 다 돌렸죠. 네네. 돌렸을 때 한결같은 답변이 고의성이 없다. 이거는 고의성은 아니다. 트레이닝 파트를 담당하고 코치나 이런 분들이 이제 팬들이 좀 의아해했던 박지현이 볼을 향해 갈 거였으면 왜 저렇게 슬라이딩을 했겠냐 이상하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거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여자 선수들이 지금 WKBL에서 박지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슬라이딩 하는 모션들이 저렇다는 거를 또 설명을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요건 좀 고쳐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뭐 고의성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고의성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박지현 선수가 그 DM에서 욕을 먹고 나서 사과문을 올렸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좀 비판을 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같은 경우에 아니 이거는 기본적으로 고의성이 별로 없는 부분에서 팬들이 과도한 비난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팬들의 과도한 비난이었다. 근데 팬들은 과도한 비난을 뭐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선수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구단하고 상의하지 않고 사과문 올리는 거 그건 너무 경솔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박지현 선수가 뭐 외박이나 휴가를 나가서 뭐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은행 유니폼을 입고 WKBL에서 하는 공식 이벤트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거를 어쨌든 소속돼 있는 선수가 구단과 좀 상의를 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프로죠. 그 부분을 좀 하지 못했다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DM으로 그렇게 직접적인 비난을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좀 겁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어떻게 보면은 사과문을 올리는 게 더 발빠른 대처였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구단이랑 협의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떤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좀 했다면은 그렇죠. 오히려 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정제된 방법으로 네네.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런 이제 과정이 사실 이제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춤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KT 제임스님처럼 예정이 돼 있었던 건데 그거 안 하는 것도 프로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먼저 좀 얘기했던 부분이 케이터 제임스님이 얘기한 부분과 좀 비슷한 부분이었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좀 달랐던 게 뭐냐면 그거는 좀 약간 좀 아쉬운 부분. 그러니까 이게 박지원 선수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거기에서 만약에 좀 경험 있는 선수였다면 그 어떤 그 팬들의 요구도 받아들이면서 김현일 선수의 미안함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절충안이 있었을 텐데, 요구하는 팬들도 좀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그렇지. 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신 건데, 이제 제가 거기서 아직 어린 선수니까란 말을 했을 때 이도혁 기자가 좀 어린 선수인 건 알지만 하지만 일단 프로라고 한다면은 20살이고 21살이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도혁 기자 말이 맞는 말이고, 다만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사실 뭐 교육으로 돌리는 문제를 돌리는 건 아니지만 뭐 메이저리그나 그 NBA 같은 경우에는 프로의 선수가 들어오면은 그 사무국 차원에서 연맹 차원에서 이 선수들한테 프로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학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뭐 미디어 대처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그 재무 관계까지 오리엔테이션 해주거든요. 맞아요. NCAA에 있다 프로에 와서 큰 계약을 받으면 너희는 세상에서 사기당하기 제일 좋은 애들이다.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교육을 해주는데 좀 우리나라는 여자농구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약해요. 약하긴 하죠. 근데 그 시스템에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있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책임을 돌리는 건 아니라 좀 이런 게 보완이 되면은 선수들이 아무래도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들어온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 프로 마인드라는 게 나는 오늘 프로에 계약했으니까 그 마인드가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케이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처는 사실 좀 살짝 저는 아쉬웠다. 조금 노련함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그거는 자기 개인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프로다. 그러니까 3대3 농구에 갔을 때 김현 선수 부상을 당했고, 그렇게 당했을 때 그런 팬들이 이렇게 요구가 올 거고, 이런 요구가 오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가를 좀 나는 계산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KT 제임스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다른 부분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종영 님이 고아라 선수의 벽은 무슨 뜻인가요? 라고 얘기를 했고, K님이 흔한 말로 성장의 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랬죠. 그래서 지난 방송 보면 고아라 선수에 대해서 성장의 어떤 그 벽이 있는데 그걸 못 깨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연홍 자판기. 근데 이제 이거는 생각하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고아라 선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피지컬과 운동 능력에 대한 평가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상당했던 거고 고아라 선수가 우리은행에서 삼성생명으로 이적할 당시에도 사실 오버페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삼성생명 관계자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운동 능력과 신체 조건만 따지면은 그 지금 신한은행에 있는 김단비보다 뒤질 게 없는 선수다. 그렇죠. 오히려 김단비가 낫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정말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게임을 할 때 돌파할 때 이런 게 보이는데 좀 이제 팬들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완벽하게 뚫어놓고 그 레이업을 놓친다던가 오픈 찬스에서 3점 슛이 에어볼이 나온다던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고아라 선수가 삼성에서 이제 뭐 이용 감독, 임금배 감독 이렇게 감독을 거쳤고 이제 하나은행에 와서도 이윤지 감독을 만났는데 그 감독뿐만 아니라 코치들도 있잖아요. 진단하는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보면 조금씩 다 달라요. 고아라의 슛폼이라든 이런 데는 좀 문제가 없는데 연습 때도 다 잘 들어가는데 프로 게임에서 안 들어가는 거는 마인드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아니다 슛핸드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약간 문제가 있다 그걸 못 잡고 있다라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레이업 올라갈 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유지 못한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집중력을 이어가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그 조건을 폭발시키는데 항상 어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아쉬움이 나오면서 종합적으로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원큐가 달리는 농구를 한 데 있어가지고 정말 얼리 오펜스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인데 세트 오펜스에서는 좀 이제 오히려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고아라 선수가 지금 벌써 30이 넘어선 이제 리그 베테랑 선수인데 이런 면에서 조금 그 경험 같은 걸 볼 때는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결국 본인의 벽
이게 가장 이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딱 얘기하는 게 고아라가 끝내 넘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의 벽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저는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K님이 이제 흔한 말로 성적 포함한 거 맞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고아라 선수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센스. 센스에 대한 한계. 그러니까 맥락이 없는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그 최근에 좀 정되어 있는데. 그 비하인드 패스도 할 줄 아는데 과연 지금 저게 꼭 필요했을까? 그렇지. 이런 느낌이 이런 있어요. 느낌이고 두 번째 집중력. 전 집중력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복이 심하고 마무리가 안 된다는 게 집중력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습관화가 된 거예요. 자 돌파를 했어 잘했어 그럼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또 그런 그거죠. 느낌이에요. 네. 본인은 최대한 집중을 한 건데 그런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고아라 선수에 대해서 기대를 못 버리는 이유가 이 선수가 단순히 그냥 갖고 있는 그런 조건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또 열심히 해요. 네, 또 열심히 하니까. 근데 열심히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왜 예전에 그 1만 시간의 법칙 했을 때 저자가 그 다음에 왔을 때 1만 시간을 모든 걸 투자한다고 그게 다 되는 건 아니다.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 이게 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지뢰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나 책만 읽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아라 선수도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적어왔나? 아니야 머리에 있는 거죠. 왜? 네. 있답니다. 네. 예,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그 열심히 하는 걸 그냥 습관성으로 열심히 하는 거 뭐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자기가 뭐가 문제인 건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려들어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고 열심히 하는 선수들 중에. 일단 삼성에서 하나원 키로 온 다음에 어느 한 계단 정도는 올라선 건 사실이긴 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뭐 나이가 있는 선수긴 하지만 예, 그래도 좀 기대를 한번 올 시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좀 쉽지는 않죠. 그쵸. 나이 얘기하면. 나 안 해. 자, 일단 그 WKBL 이슈부터 간단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BL이 원래는 3위까지 피오 진출을 했는데 4위까지 피오 진출을 하기로 했죠. 예년 방송 이제 회귀를 했는데 뭐 좋은 변화를 할 수 있죠. 일단 팬들의 의견은 사실은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팬들 입장에서는 팀이 6개밖에 없는데 4등이 올라가면은 그게 무슨 플레이오프냐. 차라리 그럼 끝난 다음에 6위까지 다 해가지고 토너먼트를 하지 뭐 이런 약간 좀 비아냥 섞인 의견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은 그 단순히 과거로 회귀가 됐다 그냥 너무 WKBL이 편한 대로 생각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고 그리고 짧게 얘기하면 되게 정말 안타까운 게 스포츠선의 문제예요. 스포츠선이 작년에 포럼에서 이 주제를 다뤄가지고 한 50분, 한 40, 50분 동안 토론을 했잖아요. 그쵸? 네. 그때 WKBL에서 그때 패널 나왔잖아요. 네, 저 패널이었고 박정원 본부장 나왔고요. 그거를 그냥 영상으로 딱 보여줬으면 팬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 4, 50분짜리 보면은 각 주체에서 나온 4명이 전부 다 4강으로 가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네. 그거를 정리를 해줬으면 되는데, 그 딱 영상이 나갔으면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말이야. 모여가지고 그냥 딱 회의하고 딱 끝내버리고 사진이랑 기사만 올려버리니까 팬들은 뭐야? 이런 거 언론사에서 기사를 쓰지 그럼 뭘 해? 그거 딱 보면 댓글 봐봐요. 그 팬들이 그냥 딱 이해했는지, 뭐야?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왜 끝내? 이렇게 끝나는데, 그 영상이 나갔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는 거죠. 뭔 말 하는지 못 참고. 하여튼 왜 이해를 못해? 참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오 진출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보세요. 플레이오프의 어떤 흥미도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금 3위까지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1위 팀이 무조건 다 이겼어요. 그리고 그냥 원사이드하게 이겨버렸어. 그죠? 이제 그런 폐해가 있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폐해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4위까지 진출해서 1-4, 2-3 하는 게 훨씬 더 피오에 대한 흥미도를 갖다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자, 끝이요? 끝이지. 네. 네. 유튜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달려라 악플. 유튜브 이렇게 하는 유동혁이 거예요.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제 의견에 반대하시면 또 댓글 달아주세요. 네. 심한 욕설도 환영합니다. 뭐 김숙 같다, 뭐 사오정 같아서 뭐 저런 말을 하나 이렇게 말고 그 논리를 가지고 좀 달아주시면 지금 이게 악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악플에 대한 악플을 맞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케이타 제임스님이 했던 이런 댓글들이 난 참 좋아. 좀 세게.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논거를 딱 들어서 해주는 그런 댓글을 보면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14분 있겠구나. 44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류현명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향을 짧게 보면 일단 1차 체력 훈련을 끝났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장기동 체육관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최현지 선수가 고질적 부위인 이제 허리 무릎이 그만져서 쉬고 있고 김소니아 선수는
8월 초 정도에 합류할 것 같은데 2주 자가격리 끝내면 8월 중순. 김정은 재활 중이고 박혜진 선수 발등 약간 안 좋은데 뭐 문제 없고 7월 13일부터 아산에서 2차 체력 훈련을 합니다. 네. 자, 박지현 선수 지금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충격받아서 약간 훈련을 쉬었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훈련에 복귀를 했고요. 네. 정상적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위성 감독 얘기로는 확실히 좀 약간 분위기라든가 텐션이 좀 떨어졌다. 근데 좀 이건 뭐 야 잊어버리고 잘해라고 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종 코치가 사실은 국가대표팀 감독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에서는 일단 점수가 제일 높았다고 1위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변이 없는 날 전종 코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10월 31일부터 아시안컵이 있죠. 그래서 리그 스케줄도 거기에 대해서 한 30일 정도 이렇게 빼놨는데 지금 전종 코치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팀이 지금 뭐 스케줄 리기지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 네. 그리고 10월 31일 날 아시안컵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죠. 이 보면은 좀 어차피 피바는 저희 방송 안 보니까요. 피바라든가 봐도 하면 되지. 뭐 문제야. 근데 얘들은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좀 이유를 못 잡고 일 잘하네요. 아시아 그 피바 아시아 이쪽은 제가 볼 때는 WK보다 일 훨씬 못해. 사실 작년이 아니죠. 올해 우한 그 바이러스 때문에 결국 장소가 바뀌었지만 그것도 빨리 결정을 안 내려줘가지고 좀 국내 매체들이 취재 일정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10월 31일 날 열리는 아시안컵도 지금 기본적으로 일정은 10월 31일 날 그때부터 이제 한다는 얘기가 잡혀는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어디서 할 건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죠. 안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준비를 했다가 못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적어도 언제부터 이렇게 조별 예선을 어디서 한다라는 정도는 해줘야지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뭐 중국에서 하는 거, 인도에서 하는 거, 일본에서 하는 거 우리나라도 준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 자체 전혀 감을 잡을 수 없게 지금 이래놓고 있으니 이건 정말 무책임하죠. 알겠습니다. 돈 쉽게 버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쉽게 보지 마세요. 자, 그다음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신한은행은 지금 인천에서 정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고 7월 15일부터 속초에서 훈련 예정이 있죠. 네네. 그리고 지금 김현희 선수 어떻습니까? 수술했고요. 수술했고 지금 뭐 어쨌든 뭐 김현희 선수는 지금 잊어버리고 준비를 해죠 시즌을. 정상희 감독도 지금 뭐 그런 입장을 얘기했고. 위성 감독 좋아하나요? 왜 신한은행 얘기하는데 위성 감독? 우리 은행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위성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우리 이류농구 봤다. 우리가 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위성 감독의 그 변화에 대해서 이거는 타협이다.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그대로 여과없이 말씀드릴게요. 유동혁이는 아직도 날 참 모른다라고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나고 지금 천안 내려갈 생각만 하지 말고 전화 한 통 하세요. 전화했는데 그런 얘기 안 하던데요? 어제 저한테 그랬습니다. 유동혁이는 날 참 모른다. 딱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무슨 의미야?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세요. 기다려봐,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이거 아니에요? 뭐 전화해보세요. 나 진짜. 네, 정상희 감독은요. 그리고 신한은행은 정상희 감독이 김현희 선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사도 받고 팬들의 그 분위기도 봤는데 박지현에 대해서 더 이상 좀 언급 안 하셨으면 좋겠다. 팬들이. 왜요? 좀 그 선수가 고의로 안 했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박지현도 훈련을 못하고 이런 것 자체가 자기도 지도자로서 좀 안쓰럽다. 그래서 박지현도 빨리 복귀해가지고 잊어버리고 정상적으로 훈련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뭐 본인 기사에도 나왔던 얘기고 좀 어디서 기회가 되면 꼭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정상희 감독 말이 맞죠.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좀 딴 팀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신한은행이 사실 지난 시즌에 객관적 전력은 저는 제일 약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일 약했다고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한은행이 사실 재작년 김단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 의존도를 못 버리는 부분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신한은행이 뭔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계기 어떤 토대는 마련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정상현 감독이 지금 신한은행 같은 경우 5월부터 지금 훈련을 계속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직력을 맞추는 훈련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작년에 신한은행은 코칭 스태프가 전원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5명의 선수가 은퇴를 해버렸어요. 밖에서 선수를 데려왔고.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 다 바뀌고 주축 선수가 좀 바뀌고 하니까 뭔가 응집력이라던가 선수의 눈만 봐도 좀 맞추면서 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다른 팀보다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좀 조직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팀을 맞추는 게 어려웠다. 이 부분을 좀 그 주안점을 둬가지고 정상희 감독은 지금 5월 달부터 계속 조직력을 맞추는 훈련. 사실 그 부분에 김현희 선수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뭐 없는 선수는 빼놓고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8월에 예정돼 있는 박신자 컵까지는 신한은행은
연습 경기도 최대한 자제하겠다. 일단 내부적으로 맞추는 거에 좀 집중해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베테랑들, 그러니까 이경은이나 한채진 뭐 이런 선수들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이 선수들이 예외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조직 훈련할 때. 예, 근데 정상현 감독이 사실 농구 구단인 건 맞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예. 아무래도 WKBL 코치를 정말 오랫동안 했고요. 그리고 여자 농구 관련해서는 중국에서도 지도자 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수들의 심리도 사실 남자 지도자가 여자 선수들의 심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다른 감독들보다 좀 많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경은 한채진은 막 세게 돌린다 그러던데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연습하는 걸 봤는데 하진희 선수 뭐 정상훈련 하고 있고요. 이경은 선수는 지금 뭐 어쨌든 보완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뭐 세게 한채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최고령 선수라는 말이 무색하게 어마어마한 운동력을 보여주는 선수니까요. 뭐 김수현 선수도 뭐 마찬가지고 지금 뭐 특별히 고참이라고 봐주면서 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이 돼야 돼요. 신한은행은 기본적으로 가드진의 스피드가 떨어진다. 네, 그쵸. 라는 객관적인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경은 한채진이 메워줘야 되고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 김혜나 선수가 메워줘야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김단비 선수 말고는 확실히 스피드에서 압도해주는 선수를 찾기 좀 어려운 게 사실이죠. 약점이 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이경은 한채진 선수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네. 네. 그다음에 하나원큐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원큐는 지금 오늘이 지금 녹화 날이고 아마 업로드가 될 텐데 7월 2일부터 3일까지 천안에서 KB와 연습 경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가볼 생각이고 그다음에 사천에서 실업체강 사천시청과 네. 연습 경기를 했어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저희 배승열 기자가 내려서 취재를 했는데 네. 편집장을 이제 자기가 안 내려가고 이제 밑에 시키는 거야? 멀어요.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요. 예. 네. 말씀하세요. 근데 경기 뭐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닌데 네. 한 20점 가까이 좀 차이가 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겼다는 얘기죠? 네. 지진 않겠지. 예. 팀 분위기가 되게 밝다. 근데 원래 하나원큐는 팀 분위기가 정말 밝은 팀이에요. 네, 항상 화기애애한 팀이에요. 젊은 팀이다 보니까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팀인데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너무 밝으면 안 돼. 그래서 맨날 적당히. 그래서 맨날 우승권은 못 가는 거야. 예. 좀 독해야지. 하나는 내가 볼 때 좀 하나원큐는 독해야 돼요. 하나는 백지훈 주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강일수 선수가 지금 WNBA 진출. 지난주. 첫 방송 때. 지난주에 강일수 선수가 WNBA 진출이 사실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태. 그럼 내년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준호 편집장이 좀 분석을 해주시죠. 근데 이제 워낙 매년 그 선수단에 좀 변화가 있는 게 WNBA 특징이어가지고 그렇죠. 사실 내년 시즌 이번에 이제 시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겨짓기 좀 애매함이 있어요. 하지만 뭐 지금까지 갖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높다고 본다. 우선 그 이유는 네, 간단하게 근거 두 개만. 우선 첫 번째. 네, 첫 번째. 그 감독의 스타일. 감독의 스타일. 네, 마이크 티보 감독 자체가 그 조직적인 농구를 좀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개인기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다른 WNBA 팀들과는 다르게 강희서 선수가 전략적으로 이 장점을 살리는 농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 그렇죠. 무조건 스트레치는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 마이크 티보 감독이 3점 슛을 되게 좋아해요. 오케이. 이 워싱턴이 우승팀인데요. 지난 시즌 WNBA에서 3점슛 성공 숫자, 시도 숫자가 1위예요. 성공률도 2위입니다. 놀랍게도 1위는 센터 모으는 거 좋아하는 박지수 선수 팀이 라스베가스가 1위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3점슛에서 분명히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희수 선수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 KBL의 서동철이다. 양궁 농구를 하는. 네, 근데 좀 더 조직적이다. 아니 농담이에요. 그것도 맞는데 네네네. 또 뭐가 있냐면은 네네. 강희수 선수의 좀 장점이 수비수가 붙지 않고 거리만 주면은 그 슛이란 강희수 선수의 슛이 정말 정확도가 높거든요. 그렇죠. 이 팀이 엘레나 델레던 196cm의 신장을 갖고 있는데 리딩을 하는 선수예요. 196인데 포지션에 가드 겸 포워드라고 나오는 선수인데 물론 센터도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최고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엘레나 델레던이 있고요. 그리고 파이널 MVP였던
엠마 미세먼이 있고 네. 여기에다가 티나 찰스라는 그 올스타 센터를 또 데려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전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강희슬에 따로 수비를 붙이기도 너무 힘든 팀이고 이 델레던 3점 성률이 42%예요. 근데 강희슬 그러면 뛸 수 있는 그런 묘지가 별로 없잖아. 외곽에서 이제 그 3점 슛이 이제 식스맨을 뛰어야 될 거 아니야. 주전 못 할 거 아니야. 그쵸, 식스맨 쪽을 보고 있는 건데 네네. 제가 일단은 식스맨을 먼저 해야겠죠. 네. 근데 이 팀이 엘레나 델레던, 엠마 미세먼 이 190이 넘는 이 두 선수가 전부 3점 성률이 40% 넘습니다. 이 외에도 뭐 국내에 잘 알려져 있는 티아나 하킨스라던가 마이샤 하인즈 알렌이 또 있죠. 그리고 에어리얼 파워스, 에어리얼 에킨스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전부 3점 성공률이 35%가 넘어요. 오케이. 하지만 경기당 이 선수들이 뭐 많이 던진 선수들은 아니에요. 물론 많이 던진 선수 한 명을 피닉스에서 레이라니 미첼이라는 선수를 데려왔어요. 이 선수는 프로 11년 차인데 11년 동안 평균 3점 성공률이 39%의 선수예요. 작년에 3점 성공률 그래서 강희슬이 뛸 수 있냐고 없냐고. 앞에 전제로 이미 뛸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핵심 식스맨으로 뛸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이 팀 자체가 네. 이렇게 전력을 갖추고도 네. 압도하는 농구를 WNBA 특성상 꾸준히 하는 경기가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경기를 풀어가는 역할이 필요한데 전문 3점 슈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수를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이 중에. 근데 40%면 그 전문 3점 슈터 아닌가? 그때 이 문제 이제 경기당 1개, 1.5개 이 정도 아,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이제 델레는 좀 특이한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리딩이 되는 가드 겸 포드 196기가 센터까지 보는데 경기당 1.7개 정도로 3점을 꽂으면서 42% 듣고 있으니까 좀 악마 같은 선수죠. 한 3-4개 정도 쏘는 거네요. 네. 게다가 이뻐요. 좋네. 네. 예, 좋으네요. 예. 네. 아무튼 그래서 네, 네. 강인 선수는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 그래서 마이샤 인잘렌도 마이크 티보 감독이 너 같은 팀에 있는 강희슬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긍정적 얘기를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희수 선수는 뭐 내년에 또 봐야겠지만 우리가 또 집중 분석을 할 거예요. 네네. 알겠지만 일단은 WNBA 진출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스베가스 갔다 왔는데 워싱턴 한번 가보죠 뭐. 네. 자, 알겠습니다. BNK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BNK 썸. 자, 통영에서 전지훈련 끝났고 자, 1일부터 5일까지 휴가. 네, 지금 휴가 중이죠. 휴가 중이고 네. 그다음에 9일날 10일날 KB와 연습 경기가 있고요. 네네. 거기에서는 이제 구슬 노현지 선수는 없고 한 1명 정도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네. 그리고 뭐 별다른 문제는 없네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구슬 노현지 선수가 지금 우리가 뭐 이래도 얘기를 했지만 네.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수술을 하고 지금 수술을 했기 때문에 시즌을 마치고 두 선수가 재활 중에 있는데 네. 유영준 감독 얘기로는 구술이 노현지보다 조금 더 예후가 좀 빠른 것 같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두 선수 모두 복귀 시점은 8월로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BNK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이번 주는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뭐 이번 주 소식이 있는 팀이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KB 스타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주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천안 훈련 중이고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원큐와 연습 경기가 있고 13일부터 25일까지 태백에서 전지훈련이 있습니다. 지금 네. 강하정, 김가은, 박지수 지난주에 빠져있는 선수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연습 경기도 안 뛸 거예요, 이 선수들은. 그렇습니다. 그 KB가 행복농구를 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이제 좀 다뤄볼 주제다. 근데 훈련량이 좀 적다. 네네. 그러면 저는 만약 훈련량이 적었을 경우에는 KB의 어떤 전력 극대화가 쉽지하고 이게 객관적 전력 극대화 쉽지하고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안덕수 감독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훈련량이 좀 많았는데 그게 좀 비효율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자기의 어떤 농구 철학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그 따라오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맞추는데 시간이 좀 들였었고 그랬기 때문에 뭐 식사도 좀 이제 걸러가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맞춰지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된 거지 그 훈련량이 적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일단 이건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더 그 네. 신빙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여러 팀에서 뛰었던 선수예요. 전에 KB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누군데요? 딱 까먹고 얘기합니까? 네. 삼성생명의 김보민 선수가 한 얘기예요. 김보민. 네, 김보민 선수는 이제 여러 팀을 뛰어봤으니까. 네. 근데 김보민 선수가 한 얘기가 밖에서 볼 때 되게 노는 것처럼 보이는 거 사실이다. 근데 안에서 보면 그렇다고 노는 것도 아니다. 훈련을 하는데 이 KB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할 때 하고 쉴 때 확 쉰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한 팀이다. 근데 선수들이나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 확 쉬는 걸 보면은 완전히 놀구나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받는 게 있고 그리고 집중할 때의 집중도는 상당히 높은 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KB가 이 부분이 또 이번에 좀 불거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서 자전거 타고 뭐 이제 한라산 올라가고 이런 게 나오면서 쟤들은 MT 가냐 하이킹 가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신한은행의 이익월 코치가 그
엊그저께 얘기를 하면서 신한의 이익을 코치가 상당히 잘해요. 네. 그래서 신한 그 트레이닝 파트가 굉장히 좀 강한 그런 편이고 중국에서도 그 중국 그 상하이 지역의 청소년 대표부터 얘기를 오랫동안 맡았는데 그렇죠. 사실 자기가 받던 연봉을 거의 포기하고 한국으로 온 그 지도자 그 체력 지도자인데 딱 하는 얘기가 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하니까 하이킹이라고 한번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거 되게 힘든 훈련이다. 왜냐면 일반인들은 하이킹 수준으로까지밖에 안 타니까 그런 거고 선수들 만약에 특히나 재활하는 선수들은 가장 힘들게 시킬 수 있는 게 저 사이클로 시키는 훈련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웬만한 지도자들이 제주도까지 가서 자전거를 타면서 하이킹 시키고 오는 경우는 없다. 근데 팬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아닐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덕수 감독이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팀을 좀 잘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물론 이제 거기 이제 뭐 박지수, 강하정 그리고 강하정은 사실 고질적 부상이 있고 뭐 관리자 선수도 많고 뭐 김민정 멘탈 좀 살짝 약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게 최선이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 빡빡하게 훈련을 딱 하는데 그거를 2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지금 빡세게라고 하려고 그랬죠. 그렇지. 조직력을 좀 더 맞추면 더 좋은 경기력을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KB가 지난 시즌 뭐 이렇게 뭐 우승했던 시즌도 그렇고 지난 시즌도 그렇고 항상 나왔던 얘기가 야 저기는 저거보다 더 농구 잘해야 되지 않아? 저 정도밖에 못 보여줘? 그렇죠.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게 야 훈련 뭐 많이 안 하고 저러니까 쟤들 저러는 거지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그 훈련량과 조련 방법에서 한계를 보인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박지수라든가 강하정이라든가 이런 주축 선수들이 이렇게 합을 맞추면서 BC 훈련을 제대로 하는 게 올 시즌이 처음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돼가지고 했던 건지에 대한 부분은 올 시즌 결과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똑같은 오랜만에 우리가 일치하네. 의견이. 오늘 천안 내려가니까 좀 KB 좀 우호적인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냉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입증을 해야 돼. 네, 맞아요. KB가요. 네. KB가 그동안 객관적 전력에 비해서 좀 떨어졌던 게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에요. 예. 기대치에 못 미친 경기력이.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올 시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줘야 돼. 입증을. 이게 그러니까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 선수 없고 그랬을 경우에 박지수 있는 팀이 유리하지 않냐. 근데 제 생각은 유리하지는 않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다른 팀들이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약점들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KB가 사실 공격의 메인은 손트는 아니었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대1을 받쳐놓고 하는 어떤 외국인 선수의 의존도가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 선수 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KB가 그렇게 유리한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KB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사실 좀 유리하고 무르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경기가 거의 많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워낙 높이의 압도적인 것과 그리고 폭발적으로 뛰어나가는 손튼 이 두 가지 축으로 가지고 이 흐름을 가져가면서 결국 여기서 가져가는 게 이 두 선수가 만들어낸 미스매치로 외곽의 찬스를 만들고 딱 이틀에서의 공격이 많았거든요. 근데 수비는 좀 강점이 있었죠. 워낙 박지수가 차지한 비중이 워낙 많으니까 정말 이거 앞에서의 어떤 그 로테이션 수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었는데 이제 국내 선수들만 뛰게 되면은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피드를 강조하고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여줄 텐데 만약에 KB가 앞선에서 그걸 못 따라가기 시작을 한다면은 힘들 수 있지. 그리고 KB도 말릴 경우에 경기가 말릴 경우에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에이스 우리은행의 박혜진이라던가 신한의 신한의 김단비라던가 이런 선수들 상황에서 딱 보고 됐어 공 갖고 와 내가 하나 할게. 이런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딱딱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WKBL이 그 이중잣대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외국인 선수 없기 때문에 득점을 높이기 위해서 볼 가진 상태에서는 핸드 체킹을 정말 엄격하게 불겠다. 그렇게 되면 사실 슬래시와 타입이 굉장히 유리해지거든요. 그렇죠. 뭐 김정은 선수라든가, 그렇지. 김단비라든가, 김한별 선수도 김한별이 있고, 뭐 강희술도 그런 유리하고 박지수도 물론 유리하겠지만. 근데 엄밀히 놓고 보면 KB는 슬래셔 스타일의 선수가 없어요. 없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KB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수 같은 경우에 좀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부분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또 KB가 분명히 염유나와 박지수 그리고 또 이제 허이안도 들어왔고 이 구성이면 이 인원들은 분명히 2대2 공격을 할 수 있는 2대2. 그리고 또 위력적인 게 워낙 박지수한테는 1대1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밖에 또 심성혁이라든가 강하정 외곽이 좋은 선수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 이걸 왜 그동안 못 살렸냐는 얘기가 항상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KB가 올해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보여준다고 하면은 KB의 훈련 프로그램이라든가 비시즌 이런 운동법 같은 거는 얼마 전에 이제 리그를 6년 연속 지배하면서 야 우리은행처럼 타이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KB의 이런 방식이 또 어쩌면 하나의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안덕수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박지수에는 어떤 포스트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분명히 다른 팀들이 다 노리고 올 거다. 그렇죠. 더블팀을 한다던가. 네. 더블팀에서 로테이션 돌린다던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염윤아나 또는 그 3점이 좀 약한 선수들한테 그런 3점을 버려버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2대1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뭐 허예은이라든가 심성영, 염윤아 이렇게 잘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박지수의 어떤 합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발음 잘 핵심 포인트를 짚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선수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KB가 선수들이 건강했던 적이 없거든요. 안덕수 감독의 가장 큰 자신감은 지금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KB는 좀 지켜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삼성생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생명은 26일까지 체력 훈련을 종료했고요, 지난달. 그리고 지금 뭐 최세선 선수 지금 팀 적응 잘하고 있죠? 네, 뭐 지금 태백 훈련을 갔다가 이런 훈련 처음 해봤잖아요. 최선 선수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좀 물갈이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이제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적응을 아니 최선 선수가 누군지 설명을 지난주에 뭐 말을 하긴 했지만 최선 선수 2020년 드래프트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6순위로 선발이 됐고요. 동포 선수입니다. 김혜나 선수 1라운드 2순위 시단으로 간 김혜나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 적을 갖고 있는 이 선수인데 가장 어린 선수예요. 지금 미국 워싱턴주에 벨뷰 하이스쿨을 졸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농구 이제 도전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농구 플레이 스타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에서만 농구를 해서 그냥 미국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약간 개인기 위주의 약간 센스 있는 플레이도 하고 또 가드기 때문에 좀 그 플로터 위주의 플레이도 하고 이제 국내에서 이 같은 포지션에 갖고 있는 선수 같은 포지션의 선수들이 보여주는 것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 이제 삼성에서도 가드 유망주가 워낙 많은 팀이긴 한데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잠재력 면에서는 허연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삼성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재활도 대부분 괜찮은데 박하나 선수 좀 불투명하죠. 일단 뭐 박하나 선수는 기본적으로 올 시즌 자체가 좀 불투명하다는 걸 좀 깔고 시작된 시즌이긴 한데 삼성생명 쪽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이제 박하나 선수도 이게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는 거구나라는 부분을 본인도 조금은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어쨌든 박하나 선수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좀 경기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즌 중에 팀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을 맞춰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방송 시간 좀 38분 넘어가는데 보통 핸드 체킹 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손익계산 좀 따져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금 늦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다음 주까지 준비 안 해도 되겠네요 이제.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아니야. 지금 유행어 미는 거예요? 예.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와. 자. 어이가 없네. 자, 7월 첫째 주 WKB의 루얼 팩트.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항상 사랑해주신, 저 애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이제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